안녕하세요. 습한 날씨입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시죠? 오늘 그림은 춘천에 있는 풍경입니다. 이 풍경에서 자칫 실수하기 쉬운 면을 먼저 정확하게 체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실수의 포인트는 건물의 기울기예요. 이 기울기를 잘 잡아주셔야 전체적인 분위기를 성공적으로 그리실 수 있습니다. 돌로 지은 집과 자연의 풍경이 거의 반씩 있는 풍경이죠. 구도면에서 볼 때 그다지 좋은 구도가 아닐 수 있는데, 구도가 좋아 보이는 이유는 물체가 갖는 무게와 색감 때문입니다. 하늘, 오른쪽 건물, 왼쪽 벌판으로 나뉘는데 그것들의 다른 무게와 색입니다. 오늘 스케치 그려가면서 3가지 체크 포인트 알려드릴 겁니다. 수성 잉크를 넣은 만년필로 수채화 지 위에 그립니다. 작업 중에 손에 번질 수도 있는 번거로운 수성 잉크를 사용하는 이유를 곧 보여드릴 거예요. 수성에는 여러가지 재료가 있습니다. 수성 연필, 수성 색연필, 수성 마카 등 많은 재료들이 우리를 유혹하죠. 같은 종류라도 메이커마다 다른 느낌과 색감이 있어서 사용해 보고 싶은 범위는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물에 잘 번지는 수성 잉크를 사용하여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기존에 갖고 계신 재료에는 어떤 숨은 매력이 있는지 그 가능성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계기로 갖고 있는 미술 재료를 항상 사용하던 방법에서 벗어나 다른 방법으로도 시도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창의적이란 우리에게서 그리 멀리 있지 않아요. 고의적으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것도 좋고, 많이 그리시다 보면 우연히 주는 기회도 생기게 됩니다. 요즘같이 습한 날씨에 우연히 수성 잉크를 넣은 만년필을 사용하다가 발견하였어요. 이런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맑고 건조한 날씨에는 그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장마철에 가능한 방법이에요. 계절에 따른, 기후에 따른 기법이라니 재미있지 않나요? 그림을 그리는 내가 좋아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그 느낌을 지금 함께 보시는 분들과만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결과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결과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비록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해도 시도하였다는 보람은 결과만큼 특별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려가세요. 내가 했다는 것, 안 하지 않고 했다는 것, 그건 우리를 더 액티비티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밖으로 보이는 날씨는 뜨겁습니다. 이제 뜨거움을 즐길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곳은 강원도 설악의 숙소입니다. 다음 주 수업도 쉬고 연이은 저만의 휴일에 강원도로 훌쩍 왔습니다. 조용하고 소탈하게 방콕하며 그림 실컷 그리고 글도 쓰고 글도 읽고 싶어서 왔습니다. 뜨거움이 그리워지면 바닷가로 나가야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리고 싶은 화가는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요하네스 페르메이르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하 하는데 이름은 좀 낯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화가를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그의 풍경화가 우리가 그리는 어반 스케치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입니다. 요하네스 페르메이르는 렘브란트와 함께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화가입니다. 네덜란드 델프트에서 태어나서 델프트에서 죽은 델프트의 화가입니다. 그는 인물화를 많이 그렸는데 오늘 보여드릴 작품은 그의 풍경화입니다. 그의 작품 중에서 가장 유명한 델프트의 풍경이 있습니다. 그의 작품은 우리가 건축물을 스케칭할 때나 채색을 할 때
단순하고 세련되게 그리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 단순한 그림을 그릴 때 그 단순함에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림은 색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죠. 모든 물체는 질감, 양감이 있고 그런 것도 모두 색으로 표현해 주어야 합니다. 그의 그림을 잠시 보세요. 하셨죠? 너무나 익숙한 인물화들도 함께 보고 계세요. 제가 좋아하는 인상 깊은 그림 우유 따르는 여인도 있습니다. 델프트의 풍경의 부분을 확대해서 보여드린 이유는 단순한 면에 변화 있는 처리를 자세히 보시길 바랬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리는 춘천의 풍경도 단순해 보이는데 우리가 꼭 생각하며 그려야 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처음에 말씀드린 건물의 기울기를 체크하셔야 하고, 두 번째는 물체의 무게감입니다. 오늘 날씨가 습하지 않아서 전에 경험했을 때보다 덜 번집니다. 그래서 분무기를 출동했어요. 와, 검게 번졌습니다. 분무기를 너무 가까이에서 뿌린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이 하실 때는 좀 더 거리를 두고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하게 번진 것이 건물에 무게감을 주는 데는 나쁘지 않아서 나름 만족스럽습니다. 왼쪽 풍경은 가까이에서 멀리 쭉 펼쳐진 풍경입니다. 이런 모습을 그릴 때는 우리가 꼭 챙겨야 할 포인트가 있죠. 세 번째, 벌판의 원근감입니다. 멀리에 있는 것은 형태 묘사를 간단하게 합니다. 간단하더라도 형태의 구분은 해 주셔야 하죠. 산과 숲의 구분, 나무 덩어리의 구분, 작은 집과 뒷 배경의 구분입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벌판은 앞으로 올수록 묘사를 점점 해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덩어리감 표현을 위해 위의 햇빛 받는 부분은 환하게, 그늘진 아래 부분은 진하게 표현해 줘야 합니다. 요하네스 페르메이르를 고요의 화가라고 부릅니다. 그는 자신의 작품에 사인을 거의 하지 않았고 자화상도 그리지 않았고 그에 대한 어떤 정보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의문의 화가입니다. 왜 자신을 그토록 나타내지 않으려고 했을까 궁금해지는 사람입니다. 구체적인 정보를 우리에게 남기지는 않았지만 그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 그가 보이기는 합니다. 모습을 모르지만 그가 보여져요. 그 사람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도 그 사람이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내세울 것이 없어서 더 그런 걸까요? 세월이 흐르면서 어떤 사람이 좋아지고 그 곁에 머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왜 좋을까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의 행동, 즉 그 사람이 살아가는 철학이 좋을 때입니다. 못나는 과거가 있어도, 부푼 꿈이 있어도 그가 지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모습이 좋을 때 그 사람이 좋습니다. 나도 좋은 사람이고 싶습니다.
비 오는 날에 손에 종이에 잉크를 마구 묻히며 꼭 그려보세요. 축축하게 손에 땀이 고이게 더운 날에도 좋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3가지 꼭 기억하시면서 그려가시면 좀 더 쉽게 그려가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건물의 기울기 체크하기, 물체의 무게감으로 좋은 구도 만들기, 벌판의 원근간 표현법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더위에 건강하세요.